김영희는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딸 서연과 함께 사돈댁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도 첫 인사인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 김영희는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이라고 하더라.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주소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 동네는 정말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대저택들이 쭉 늘어선 최고급 동네죠.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 차고에 외제차가 여러 대 주차된 집들이 보였어요. 와, 정말 크네요. 서연도 놀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영희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딸의 검소한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사돈댁 앞에 도착했을 때 모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궁궐 같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이 감탄했어요. 대문부터 남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보였어요. 문간에서 벨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서연 씨와 어머님이시죠? 저는 지훈이 엄마 오미란입니다. 오미란의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김영희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희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다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원을 지나며 오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 좀 크죠? 평창동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예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정원도 너무 예뻐요. 김영희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오미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경 전문가에게 맡겼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현관을 들어서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은 여기에 두세요. 슬리퍼를 준비해뒀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새하얀 슬리퍼와 그들의 낡은 구두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그림들도 정말 멋지네요. 서연이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원작들이에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오미란이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아버지 이창우입니다. 서연이 어머니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창우는 예의 바르게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도 모녀의 옷차림을 살폈어요. 소파에 앉은 젊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서연아. 지훈 씨 반가워요.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어요. 김영희는 지훈이 부모와 달리 따뜻한 느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지훈 오빠 여자친구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오미란이 자리에 앉으며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영희의 대답의 순간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지지의 뜻을 보였어요. 아, 국밥집이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설회사에 다녀요. 회사원이죠. 이창우와 오미란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군요. 국밥집이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미란의 말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아요. 벌써 20년 넘게 해왔거든요. 김영희는 밝게 대답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큰 집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김영희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의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병원 여러 개와 제약회사도 운영하거든요. 이창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지훈이도 의사예요. 지금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고요. 오미란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서연이 감탄했어요. 서연 씨는 지금 뭘 하시는지요? 이창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대학원생이에요.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미란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의료진 집안에서 보기엔 법학도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오미란이 배를 눌렀어요. 곧 가정부가 나타나서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는 영국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김영희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어요. 향이 좋았지만 긴장해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은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중랑구에 있어요. 오래된 동네예요. 김영희의 대답에 오미란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화려한 집에서 자신들의 소박한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평창동에 산 지 벌써 15년이에요. 이창우가 자연스럽게 자랑했어요. 정말 좋은 동네네요. 김영희가 대답하자 오미란이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어요. 이런 동네에 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 말에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지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래요. 뭐가 그래? 사실이잖아. 오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접실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잠자코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이 상처받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고 모녀는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어요.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지는 가운데 오미란이 본격적으로 모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오미란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김영희가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런데 서연 씨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대학원까지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이창우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았죠. 김영희가 대답했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법학대학원 졸업해도 요즘 변호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미란이 은근히 비꼬았어요. 서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참았어요. 서연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김영희가 딸을 감쌌어요. 사법고시 준비도 하시나요? 이창우가 계속 물었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법고시요? 요즘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오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각자 적성이 다르니까요. 김영희가 말했지만 오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서연이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정의요?
돈도 안 되는 일에 무슨 정의예요. 오미란의 말에 서연이 상처받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훈이 끼어들었지만 오미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 서연아, 괜찮아. 김영희가 딸의 손을 잡아 위로했어요. 요즘은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죠. 이창우가 거들었어요. 지훈이는 앞으로 병원도 물려받을 거예요. 오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김영희가 대답했지만 서연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어요. 국밥집도 나름의 보람이 있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도우려 했어요. 국밥집 보람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오미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 그런 것도 보람이라고 하는군요. 오미란의 비웃음이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어떤 분야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나요? 이창우가 화제를 바꿨어요. 공익 변호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서연의 대답에 오미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공익 변호사요? 그럼 돈은 별로 못 버는 거네요. 돈보다는 보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보람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창우가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김영희가 딸을 지지했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기를 건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미란의 말이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지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부모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훈아, 현실을 봐야지. 오미란이 아들을 나무랐어요. 서연 언니는 정말 똑똑해요. 지훈이 서연을 옹호했어요. 똑똑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돈 안 되는 일에 똑똑함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오미란의 말은 점점 더 독했어졌습니다. 서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훌륭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 배경이 중요해요. 오미란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집안 배경보다 인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서연이 반박했어요.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창우도 거들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직설적이고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길이 있을 거예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노력? 우리 지훈이도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오미란이 다시 아들 자랑을 시작했어요. 의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힘들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김영희가 말하자 오미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법조인도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서연이 말했지만 오미란은 시큰둥했어요. 글쎄요. 요즘 변호사들 보면 돈만 밝히더라고요. 오미란의 편견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서연이 반박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밥집 하시는 분이랑 의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미란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직설적인 모욕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미란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미란이 차를 내려놓으며
김영희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희 지훈이와 서연 씨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안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이런 차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미란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훈아, 조용히 해.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니. 오미란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저희는 서로 좋아해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을 봐야죠. 이창우가 거들었어요. 현실이 뭔가요? 김영희가 물었어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집안 배경. 이런 게 다 맞아야 결혼 생활이 원만해요. 오미란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그런 것보다 인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인품? 인품만으로 애 기르고 살 수 있어요? 오미란의 비웃음이 더욱 심해졌어요.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국밥집으로요? 그게 얼마나 벌어요? 오미란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국밥집으로는 많이 벌지 못했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오미란이 혀를 찼어요. 지훈이는 앞으로 대형병원 원장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내가 국밥집 딸이라니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이번에는 참지 못했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서연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훈아, 내가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래. 오미란이 아들을 타일렀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격이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네, 격. 우리는 의사 집안이에요.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혼인해야죠. 오미란의 말은 계급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수준으로 나누시는군요. 김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연하죠.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국밥집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오미란의 말이 더욱 독해졌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밥집이 뭐가 잘못됐나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요. 김영희도 딸을 지지했어요. 천한 일을. 천한 일이라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앉으세요. 흥분하지 말고요. 이창우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한계에 달했어요. 천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미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실이요? 당신들이 먹는 음식도 누군가 만드는 거 아닌가요? 서연의 반박에 오미란의 계급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인데 무슨 수준이 다른가요?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 서연의 실망감이 컸어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죠. 구분과 차별이 뭐가 달라요?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오미라는 더욱 흥분했어요. 차별?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빌미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오미란의 마지막 말이 김영희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분수라는 게 뭔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 처지를 아는 거죠. 저희 처지가 뭔데요? 국밥집 사장 가족 정도? 오미란이 대놓고 무시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꾹 눌러 참았어요. 지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저는 서연이가 좋아요.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훈의 대답에 오미란이 화를 냈어요. 지훈아, 정신 차려. 어머니,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미란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국밥 집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어요. 그 순간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미란의 독설에 응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들었잖아요. 국밥 집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으라고요. 오미란은 태연하게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어요. 지훈아, 조용히 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오미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이라고요?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국밥집 하는 사람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오미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사람은 맞죠. 하지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창우도 거들었어요.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서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모욕? 그냥 현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오미라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듯 했어요. 현실을 빌미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분과 무시가 뭐가 달라요? 서연의 반박에 오미라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할 수 있나요? 김영희가 반박했지만 오미라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존엄성? 그런 거창한 말 하지 마세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기본? 분수를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오미란의 계급의식은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차도 다 못 마셨는데. 이창우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왜요?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요? 오미란이 뻔뻔하게 물었어요.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모욕적이라고요? 전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요. 오미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예요. 서연이 말하자 오미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농담이요? 김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농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오미라는 자신의 말을 농담이라고 둘러댔어요.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농담이라고 하시는군요. 서연이 말했어요. 모욕이라니 그렇게까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훈 씨,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지훈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제가 죄송해. 지훈도 미안해했어요. 뭘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미란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하다고? 나는 현실적으로 말한 것뿐인데. 오미란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길 조심히 가세요. 오미란이 냉담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바래다 드릴게요. 지훈이 일어섰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김영희와 서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모욕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따라 나와서 사과했어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김영희와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로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모녀는 서로를 감싸 안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김영희와 서연은 사돈댁에서 당한 모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속상할 뿐이야. 김영희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자꾸 연락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뭐라고 해? 계속 사과한다고 해요. 그래도 지훈이는 좋은 아이 같은데. 김영희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시죠? 오미란입니다. 오미란의 목소리에 김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한 번 더 만났으면 하는데. 만나자고요? 김영희는 당황했어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오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영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영희는 서연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미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오미란의 태도는 지난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미란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보시면 알아요. 김영희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오미란의 말에 모녀가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네, 우리 지훈이하고 헤어지세요. 오미란의 말이 직설적이었습니다. 헤어지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지훈이와 사이를 정리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헤어져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돈을 주면서 헤어지라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오미라는 태연했어요. 서로에게 좋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헤어지면 상처도 적고 서연 씨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해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랑?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네, 진짜 사랑이라면 현실도 고려해야죠. 오미란의 논리였습니다. 현실을 고려한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요? 때로는 그래야죠. 이해할 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오미란이 돈으로 회유하려 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문제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서연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럼 억지로 변하게 해야죠. 오미란의 말이 냉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김영희가 끼어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영희와 서연은 오미란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김영희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정말 안 받으시겠어요? 네, 절대 안 받아요. 서연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오미란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오미란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모녀는 불안했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서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김영희가 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모녀는 몰랐습니다. 자신들 가족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상황을 뒤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김영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지훈이가 이상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 연락이 뜸해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요. 김영희는 오미란의 압박이 시작됐다고 느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며칠 더 지나자 서연에게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다른 사람과 선을 본다고 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과 선을? 김영희도 놀랐어요. 부모님이 소개해준 의사 딸이래요. 그래서 지훈이는 뭐라고 하던 어쩔 수 없다고 해요. 부모님 뜻이라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김영희는 참을 수 없어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다른 사람 소개받는다면서? 어머니, 부모님이 워낙 강하게 원하셔서. 지훈이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서연이는 어떻게 하려고?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 없어요. 지훈의 사과에 김영희는 실망했어요. 지훈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희는 서연을 위로해야 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어떻게 해결해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남편 박정우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서연아, 너희한테 말할 게 있어. 박정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빠? 서연이 궁금해했어요. 사실 나는 건설회사 회장이야. 박정우의 말에 모녀가 깜짝 놀랐어요.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김영희가 되물었어요. 네, 정우건설그룹의 회장이야. 정우건설그룹? 그 유명한?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김영희가 물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미안해. 박정우가 사과했어요. 그럼 우리 국밥집은? 서연이 물었어요. 그것도 사실 전국적인 체인이야. 정원의 국밥 전국에 300개 매장이 있어.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300개 매장이라고? 김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건 본점이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지. 박정호의 설명에 모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걸 말하는 거야? 김영희가 물었어요.
서연이 일 때문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일요? 서연이 궁금해했어요. 지훈이네 집안에서 너희를 무시했다며? 박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 그리고 조사해봤지. 조사를? 이창훈의 병원들, 우리 그룹과 거래하고 있더라. 박정호의 말에 모녀는 놀랐어요. 거래를? 의료기기 임대, 건물 임대, 건설 공사 등 상당한 규모야. 그럼 내일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야. 박정호의 결심이 단호했어요. 정말요? 서연이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가족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여보,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김영희가 걱정했어요. 심하게? 그들이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박정호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영희야, 이번만큼은 내 뜻을 따라줘. 박정호의 간청에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빠, 저한테도 말할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사실 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김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서연의 말에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석으로? 박정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서연의 배려에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김영희가 딸을 껴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박정호도 감격했어요. 그럼 내일은 정말 재미있겠네. 박정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숨겨왔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기대되면서도 걱정되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김영희의 국밥집 앞에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어요. 어머, 웬 좋은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단골 손님들이 궁금해했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영희에게 다가왔어요. 김영희 사모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영희는 당황했어요. 박정호 회장님이 곧 도착하십니다. 그 순간 더욱 고급스러운 차가 도착했어요. 뒤에는 경호 차량들이 따라왔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자 아버지가 이런 차를 타고 올 리가 없었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박정호가 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보, 서연아. 박정호가 가족들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오미란과 이창우가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지훈도 함께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런 차들이. 오미란이 당황해했어요. 박정호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가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요? 서연이 아버지? 이창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리고 정호건설 그룹 회장이기도 하죠. 박정호의 말에 오미란과 이창우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호건설 그룹이요? 그 유명한? 네, 전국 1위 건설회사입니다. 박정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원의 국밥 전국체인 300개 매장의 본점입니다. 비서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300개 매장이요? 오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전국 국밥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제 아내와 딸을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박정호가 본격적인 응징을 시작했어요. 사과요? 오미란이 당황했어요.
국밥집 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으라고 하셨죠? 박정호가 오미란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건 그때 제가 실수한 말이 실수요? 그럼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박정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오미란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제 아내와 딸에게 하세요. 김영희 사모님, 서연 양,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미란이 모녀에게 깊게 사과했어요. 이창우도 뒤따라 사과했어요. 저희가 정말 실례했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이들의 급변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박정우가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이리 와. 서연이 다가오자 박정우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 딸 서연은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이었어요. 수석 합격이요? 지훈이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네, 곧 판사가 될 예정이에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해. 지훈이 감탄했어요. 오미란과 이창우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서연이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였다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우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창우 씨가 운영하시는 병원들, 저희 그룹과 거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간 50억 원 규모의 거래입니다. 50억 원이요? 오미란이 경악했어요. 앞으로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박정호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거래 중단이요? 이창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 가족을 모욕한 분들과는 일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이창우가 애원했지만 박정우는 냉담했어요.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제 가족을 존중할 기회를 말이죠. 지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서연아. 정말 죄송해. 지훈 씨. 서연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 부모님 말에 휘둘려서. 지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박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지훈이 서연에게 간청했어요. 지훈 씨, 고마웠어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서연의 말에는 이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영희는 딸이 대견했어요. 상처받았지만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박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추가적인 문제요? 이창우가 불안해했어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 관련 기관들과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박정우의 암시에 이창우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회장님, 제발. 물론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되겠지만 꽤 번거로우실 겁니다. 박정우의 말에 오미란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미란이 실제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연이 말을 막았어요. 서연아? 김영희가 딸을 바라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우리가 그분들과 같아져요. 서연의 말에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거래 중단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겠네요. 이창우가 체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서연아, 이제 집에 가자. 박정우가 가족들의 손을 잡았어요. 네, 아빠.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급차들이 떠나가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영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응,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낸 거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서연도 부모님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박정우가 딸을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6개월 후 서연은 판사가 되어 첫 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김영희와 박정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법정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김영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 딸. 박정우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김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박정우도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판사 임관 축하해. 항상 행복하게 빕니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누구야? 김영희가 물었어요. 그냥 축하 메시지예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박정우가 말했어요. 한편 이창우와 오미란의 병원들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정우 건설과의 거래 중단으로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고 몇 개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오미란이 후회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이창우도 반성했어요. 지우는 부모가 정해준 의사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진짜 사랑을 놓쳤다는 후회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서연이를 놓친 게 평생 후회될 것 같아. 지훈이 친구에게 털어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지난 일인데.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지훈의 후회는 깊었어요. 반면 김영인의 가족은 행복했어요. 박정우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김영희는 당당하게 회장 부인으로 살았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김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서연이도 이제 걱정 없고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부부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서연은 공정하고 따뜻한 판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동료 판사와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서연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김영희가 사위를 보며 만족해했어요. 네, 이번엔 확실해요. 서연도 행복해했어요. 국밥집 본점은 여전히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체인의 상징이 되어 더욱 번창했습니다. 김영희는 가끔 직접 국밥을 끓이며 초심을 잊지 않았어요. 손맛이 변하면 안 되지. 김영희가 국밥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박정우도 동의했어요. 어느 날 김영희는 우연히 오미란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김영희 사모님.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김영희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어요. 서연 판사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오밀한의 인사에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면서 김영희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오밀한 씨를 만났어. 김영희가 말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박정우가 물었어요. 사과하더라. 이제 와서 그래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 김영희의 말에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서연도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김영희가 딸을 껴안았어요. 그렇게 김영희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끈기가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이었어요. 몇 년 후 김영희는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국밥 만들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김영희는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박정우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김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 서연도 부모님과 함께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뭉친 가족,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행복이 이제는 더 큰 행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오밀한의 국밥집 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으라는 독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그렇게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시골 묘역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죠. 김현수의 묘 앞에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형님, 여기 계셨군요. 김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김태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제사 대신 간단히 인사만 드리기로 했죠. 이정옥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굳은 표정으로 묘비를 바라봤어요. 현수야, 아빠가 왔다. 김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도연이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어요.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정말 안타까워요. 박미정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집안일도 정리해야 하는데 김도연이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모인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집안을 이끌어야겠어. 현수 씨가 갑자기 떠나니까 정말 안 됐어. 김도연은 가슴을 펴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인 양 행동했어요. 아버지, 묘소 관리도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응, 그래야지. 김태식이 짧게 답했습니다. 이정옥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현수야,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마을에서 온 이웃 아주머니 몇 명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현수 씨 참 착했는데 하필 그런 사고를 당하다니. 트럭에 치였다며 정말 안타까워.
김태식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현수 씨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김도연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박미정도 거들었어요. 동서가 혼자 남겨둔 게 많아서 복잡하더라고요. 김태식은 무엇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옥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현수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그러게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을 사람 중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김도연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자식이 뭐가 필요해요? 혼자 사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그 순간 멀리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묘역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친척 중 하나가 웅성거렸어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낡은 운동화에 기워진 옷이었습니다. 야, 여기 웬 아이가? 김도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식이 깜짝 놀라며 아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박미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꺼냈어요. 아빠, 민수가 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현수 씨한테 아들이 있었나? 김도연이 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누구야? 여기가 내가 올 곳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고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순수한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를 보러 왔어요. 아빠가 뭔 아빠야? 우리 현수한테 아들은 없어. 박미정이 팔짱을 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손에 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빠라는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아이가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와서 아빠한테 인사하라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태식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정옥이 남편의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묘지 관리인 정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아저씨, 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김도연이 관리인에게 설명했어요. 정현수는 민수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애야, 너 혹시 어디서 왔니? 집에서 왔어요. 민수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관리인이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봉투는 뭐니? 엄마가 아빠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에 현장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현수 씨 아들인가? 그럴 리가, 현수 씨는 결혼도 안 했는데. 김도연이 화를 내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야, 너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당장 꺼져. 하지만 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비를 바라보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빠, 민수 왔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했어요.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이야?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김도연이 아내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박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런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예요? 이정옥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저 아이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태식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동요가 역력했어요. 민수는 봉투에서 또 다른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으로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묘비에 대고 흐느꼈어요. 아빠, 이거 민수가 그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눈물을 훔쳤어요. 저 아이 참 불쌍하네. 김도연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불쌍하긴 사기꾼 새끼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도연아, 말 조심해. 김태식이 아들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김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런 애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민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절절한 목소리에 현장은 숙연해졌어요. 관리인 정연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에 현장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었어요. 관리인 정연수가 민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모습을 발견한 듯 했어요. 애야, 너 엄마 이름이 뭐니? 윤정이에요. 민수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연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혹시 너 엄마가 아프시니? 네,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김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정호가 혹시 현수가 살아있을 때 그럴 리가요, 여보. 우리 현수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이정욱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박미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 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을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박미정을 나무랐어요. 하지만 박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엄마 치료비예요.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고 했어요. 아이가 흔들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도연이 성큼 다가가서 영수증을 뺏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인 정연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 잠깐만요. 정연수가 민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애야, 너 혹시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네, 엄마가 사진 보여주셨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현수와 윤정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을 본 김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 설마 진짜인가요? 이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식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 우리 현수야. 그 말에 현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사진을 돌려봤어요. 정말 현수 씨 맞네. 그럼 저 여자는 누구야? 김도연이 화를 내며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이것도 합성일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박미정도 남편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저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을 아주머니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아이 얼굴 좀 봐. 현수 씨 닮지 않았어? 그러게, 특히 눈이 똑 닮았네. 사람들이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김현수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애야, 너 정말 우리 현수 아들이니? 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가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수야, 내가 이런 일을 숨기고 있었구나. 아버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김도연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또 다른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를 받아본 김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현수 글씨야.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집안 때문에 너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김태식이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이정욱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언젠가는 꼭 아이를 인정하고 싶어. 기다려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박미정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가짜일 거예요. 필체 따라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분명 현수 글씨야. 이 아이 버릇까지 똑같아. 편지 곳곳에 김현수 특유의 글씨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아이 참 불쌍해. 정말 현수 씨 아들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김도연 부부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섣불리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아버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박미정이 김도연을 거들었습니다. 그때 관리인 정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관리인에게 집중됐습니다. 현수 씨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김태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멀리서 봐서 확실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김도연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해요? 죄송합니다. 고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실 이것도 있어요.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겉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말. 네, 저도 이제야 확신이 서요. 정현수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현수 씨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박미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김도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현수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봉투와 함께 친필 편지가 나왔어요. 이건 현수 씨가 직접 써서 봉인한 거예요. 편지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미안한 아들 민수에게. 김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현수야, 내가 이런 걸 남겨뒀구나. 편지를 펼치자 김현수의 친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수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김태식이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집안의 반대 때문에 너와 엄마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어. 이정욱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아빠의 아들이야. 이 편지가 그 증거란다.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박미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편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죽으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를 돌봐주실 거야. 김태식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모아둔 돈도 모두 내 몫이야. 그 말에 김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정아, 조용히 해. 마을 아주머니가 박미정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은 계속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런 거지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그 순간 현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박미정을 노려봤어요. 박미정 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저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박미정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정은 더욱 흥분했어요. 왜 저를 나무라세요? 갑자기 나타난 애한테 속는 거예요? 김도연이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런 사생아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봐야 해요? 사생아라는 말이 나오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김태식이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니까요. 김도연이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정현수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친자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미리 검사를 받으셨나 봐요. 정현수가 서류를 김태식에게 건넸습니다. 김태식이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어요. 김현수와 윤정희의 아들, 민수. 친자 확률 99.9%. 그 말에 현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현수 씨 아들이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박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김도현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둘이 꿈꾸던 상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걱정 마. 엄마도 병원에서 빨리 나으실 거야. 민수는 여전히 울며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민수 아들 맞아요? 김태식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지. 이정욱도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몰라서 미안하다. 그때 정현수가 봉투 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아, 이것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작은 열쇠였어요. 열쇠에는 은행 이름이 적힌 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김태식이 열쇠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정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수 씨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셨거든요. 김도연이 갑자기 열쇠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설마 그것도. 박미정이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뭔가 알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민수가 열쇠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민수를 위해 준비해둔 게 있다고. 그 말에 김태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뒀구나.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김현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김도연이 민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뒤로 넘어졌어요.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버지. 도연아, 뭐 하는 거야? 김태식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김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런 거지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안 피라니. 김도연의 목소리가 묘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박미정도 일어나서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저런 더러운 핏줄이 우리 가족이라니. 박미정, 입 조심해. 마을 아주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미정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사생아 주제에 설치고 있잖아요. 민수가 바닥에 앉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김도연이 아이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야, 당장 여기서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아, 그만해. 김태식이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김도연은 뿌리쳤어요. 아버지도 속지 마세요. 저런 애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김도연이 민수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현수가 막아섰어요. 도연 씨, 아이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는 빠져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김도연이 관리인을 밀어냈습니다. 정현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도연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태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박미정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런 가짜 서류들 다 버려야 해요. 안 돼요. 민수가 봉투를 꼭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박미정이 아이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나, 이 더러운 거사. 민수가 아픔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박미정 씨, 아이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사람들이 박미정을 말렸지만 박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안 돼요. 김도연이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라고 시켰어? 아무도요. 엄마가 아빠 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김도연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배우가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엄마가 아파서. 닥쳐. 김도연이 아이를 밀쳤습니다. 민수가 묘비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어요.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애가 다쳤어. 병원에 데려가야 해.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민수에게 달려들었어요. 김태식이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내가 미쳤어? 아버지, 저런 애한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김도연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박미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져요. 이정옥이 민수를 안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니도 속지 마세요. 박미정이 시어머니에게도 대들었습니다. 이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미정, 내가 며느리 주제에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요? 저는 이 집 큰 며느리예요. 박미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박미정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미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저 사기꾼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보는 거예요. 김도연이 아내를 감쌌습니다. 미정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부부가 합세하자 현장의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정현수가 일어나서 민수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병원에는 가봐야겠어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김태식이 민수를 안으려 했어요. 그때 김도연이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저런 애한테 정들면 안 돼요. 정들기는 이 애는 우리 손자야. 손자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김도연이 친자 확인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박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부부 참 못됐네. 아이가 다쳤는데도 저런 소리를 해. 김도연 부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저런 수법에 넘어가면 안 돼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현수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봉에는 빨간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현수 씨가 특별히 당부하신 거예요. 김태식이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현수가? 네, 돌아가시기 전날 직접 가져오셨어요. 정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 공식적인 서류가 나왔습니다. 겉장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이라고? 이정옥이 놀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김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현수야, 내가 이런 걸 미리 준비했구나. 유언장을 펼치자 김현수의 친필로 쓰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나 김현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윤정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민수가 있다. 그 말에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박미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이 계속 읽어나갔어요. 민수는 분명히 내 친아들이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남긴다. 유언장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정식 친자 확인서였어요. 이건 가짜가 아니야. 친척 중 한 명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병원 도장도 있고 의사 서명도 있네. 김도연이 서류를 뺏어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조작일 거예요. 하지만 서류는 너무나 정교했어요. 조작할 수 없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김태식이 유언장을 계속 읽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아들 민수에게 상속한다. 그 말에 김도연 부부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유언장은 계속되었어요. 집, 땅, 예금 모든 것을 민수 명의로 하되 김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대신 관리해달라. 이정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현수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김도연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태식이 막았어요. 도연아, 그만해. 아버지, 저런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박미정도 옆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가족인데. 하지만 유언장에는 그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형 도연에게는 따로 마련해둔 적금 통장을 남긴다. 김태식이 그 부분을 읽자 김도연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민수를 인정하고 돌봐준다는 조건이다. 그 말에 김도연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조건부 상속이 어디 있어요? 박미정도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둘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동생이 생각해서 남겨준 건데 고마워해야지 왜 화를 내. 하지만 김도연 부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현수가 유언장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증인 도장도 있어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누구도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현수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과 인감이 들어 있었어요. 현수 씨가 민수를 위해 모아둔 돈이에요. 통장을 펼치자 상당한 액수의 돈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와, 현수 씨가 이렇게 많이 모아뒀네. 정말 아들 생각하고 준비한 거구나. 김도연이 통장을 보며 눈이 뒤집혔어요. 이 돈은 원래 우리 것이었어요. 뭔 소리야, 현수가 자기 돈으로 모은 거지. 김태식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끝까지 우겼어요. 동생이 벌어서 집에 보탠 돈도 있을 거예요. 박미정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동서 뒷바라지한 것도 생각해야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둘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민수가 다친 이마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가 민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김태식이 민수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민수는 김현수의 친아들이고 모든 재산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때 묘역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여기 김현수 씨 묘소가 맞나요?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변호사 최병호입니다. 최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김태식이 명함을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왜 이곳에? 고인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현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아들이 나타나면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김도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하죠?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수 씨가 저와 맺은 위임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김현수의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나타나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달라. 최 변호사가 계약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현수 씨가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구나.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도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인께서 의심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를 준비했거든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직접 받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현수와 민수의 친자 확률 99.99%. 최 변호사가 결과를 읽어주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언제 검사한 거예요? 현수 씨가 살아계실 때 비밀리에 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현수 씨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와서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민수 머리카락을? 응,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몇 가닥 가져갔대. 김태식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후 현수 씨가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박미정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하지만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이겁니다. 새로 나온 서류는 법원 문서였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현수 씨가 생전에 민수를 자신의 아들로 등록하려 했던 서류예요. 김태식이 서류를 받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수속이 끝나기 전에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최 변호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유 원장과 DNA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김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박미정도 옆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위로했어요. 유 원장의 도연 씨에 대한 배려도 있더군요. 변호사가 별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수 씨가 형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적금이 있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말에 김도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곧 조건을 들었습니다. 단 민수를 친조카로 인정하고 돌봐준다는 조건이 있어요. 박미정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런 굴욕적인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돈도 민수에게 갑니다. 김도연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3천만 원을 포기하기엔 아까웠습니다. 민수가 변호사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저씨가 아빠랑 친구였어요? 응, 아저씨가 아빠를 많이 도와드렸지. 최 변호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 말에 민수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께서 민수의 후견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현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김도연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더니 최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모든 게 가짜라니까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우리 동생 재산을 사기꾼들이 가져가는데? 김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박미정도 일어나서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사생아야. 내가 뭐라고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와?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미정을 노려봤어요. 박미정 씨 말이 너무 심해요.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박미정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저애 때문에 우리가 거지가 됐는데. 거지는 무슨 거지예요? 3천만 원도 받는다면서요. 친척 중 한 명이 비꼬듯 말했어요. 박미정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3천만 원으로 뭘 해요? 저애가 받는 것에 비하면 푼돈이에요. 김도연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집안을 위해 희생한 걸 생각하면. 희생이요? 언제 희생했어요? 마을 아주머니가 반박했습니다. 현수 씨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잘해준 적 있어요? 그 말에 김도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동생에게 잘해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건 형으로서 엄하게 하려고. 엄하게요? 맨날 무시하고 깔봤잖아요. 또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어요. 현수 씨가 집에 돈 가져다 줘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안 했으면서. 김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작년 추석 때도 현수 씨가 용돈 드렸는데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때 저도 봤어요.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님이니까. 당연하긴 본인이 번 돈인데. 마을 사람들이 박미정을 질타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김도연 부부에게 불리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나서서 박미정을 꾸짖었습니다. 박미정 씨, 당신 정말 못됐어. 네. 아이가 이렇게 불쌍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순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도 저 애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박미정이 대들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속기는 내가 봐도 현수 씨 아들 맞아. 어떻게 확신해요? 눈이 똑같아. 그리고 현수 씨가 어렸을 때랑 똑 닮았다고. 할머니의 증언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현수 씨 어릴 때 사진이랑 비교해봐도 똑같을 거야. 김도연이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왜 저희 편은 안 드세요? 편이 무슨 편이야? 옳고 그름의 문제지. 이순자 할머니가 김도연을 노려봤어요. 내가 동생한테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그 말에 김도연이 움츠러들었어요. 박미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 집안과 상관없이 살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해봐. 김태식이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이 집 며느리야. 손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손자요? 저런 애가 무슨 손자예요? 박미정이 끝까지 우겼습니다. 김태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박미정,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뭐야? 법적으로도 다 증명됐잖아.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민수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나쁜 아이예요? 그 말에 김태식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아니야, 우리 손자는 착한 아이야. 김도연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생을 좀 더 잘해줄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저 부부 참 욕심도 많아. 동생 재산 탐내다가 창피만 당했네. 김도연 부부는 완전히 굴욕을 당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상속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김태식이 민수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민수가 할아버지의 품에서 묻혔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이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소중한 가족이지. 이정옥도 다가와서 민수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몰라서 정말 미안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착하신 분들이라고. 민수의 순진한 말에 사람들이 뭉클해했습니다. 그때 묘역 입구로 한 여성이 걸어왔어요. 허약해 보이는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아직 아프잖아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윤정이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처를 확인했어요. 이마는 어쩜 다쳤어? 괜찮아요, 엄마. 김태식이 윤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했소. 아니에요. 현수 오빠가 집안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윤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제가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옥이 윤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지. 현수 오빠가 말했어요.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라고. 그 말에 김태식 부부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윤정이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이제 민수의 모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오빠가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네요. 윤정이가 묘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민수가 인정받았어요. 민수도 엄마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엄마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김도연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큰아버지가 미안했어. 민수가 고개를 들어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큰아버지도 가족이에요? 응, 큰아버지야.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박미정도 어쩔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큰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민수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른들은 가끔 실수한다고. 그 말에 박미정이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김태식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야. 네, 할아버지. 민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민수 치료비며 생활비는 상속받은 돈으로 충분합니다. 윤정혜 씨 병원비도 걱정 없으십시오. 김태식이 며느리를 안심시켰어요. 우리가 다 돌봐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수야, 이제 걱정 없겠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야. 이순자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착한 아이가 복을 받는 거란다. 민수가 다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빠, 민수 이제 정말 아들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윤정이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김태식이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것 해주실 거야. 정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 좋아하는 거 다 해줄 거야. 이정옥이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묘역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현수의 묘비 앞에는 민수가 가져온 작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묘역을 떠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민수가 뒤돌아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또 올게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이제 진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온 아이였어요. 민수야, 이 방이 내 방이야. 이정옥이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우리 손자 방이지. 김태식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이 책상에서 숙제해도 돼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새로 사온 거야. 김태식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정옥이 옷장을 열어 보였어요. 여기 옷들도 다 내 거야. 새로 산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옷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을 입어야 우리 손자답지. 이정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이가 퇴원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뛰어나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덕분에 많이 나았어. 윤정이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김태식이 며느리를 맞았어요. 정이야, 어서 들어와. 몸은 좀 어때? 고맙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았어요. 윤정이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정옥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뭘 그렇게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지.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몰랐던 게 잘못이지.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좋으세요. 그래, 다행이다.
윤정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야, 현수와는 어떻게 만났지? 회사에서 일할 때 만났어요. 윤정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수 오빠가 정말 착했거든요. 그랬구나. 우리 현수가. 김태식이 뭉클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정욱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현수가 왜 말을 안 했을까? 집안에서 반대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윤정희의 설명에 김태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부모였나? 아니에요. 현수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사진 보여주세요. 김태식이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어린 시절 김현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민수랑 똑같네. 이정욱이 민수와 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특히 눈이 똑같아.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윤정이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 오빠 참 잘생겼죠? 우리 아들이지, 당연히 잘생겼지. 김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이정욱이 문을 열어보니 김도연 부부였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박미정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김태식이 짧게 말했습니다. 둘이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민수가 큰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민수야. 김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박미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 볼 일이라도? 김태식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도연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김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정도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정희야, 너무 착하다. 이정욱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김도연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큰아버지가 미안했어. 괜찮아요, 큰아버지. 민수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아이의 순수함에 김도연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어? 네, 큰아버지.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에 박미정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민수야, 큰어머니도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른들도 실수한다고.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김태식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한다. 네,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김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민수는 우리 가족이야. 그걸 잊지 마.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정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수야,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 네,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윤정이가 나간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김태식이 모든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다. 민수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민수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현수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민수 덕분에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이정욱이 푸짐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할 만한 반찬 많이 했어.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습니다.